네,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 경희고등학교 정보교사 안득합니다. 본 영상에서는 인공지능 융합교육의 하나의 사례로 정보와 지구과학 과목이 융합하는 사례를 한번 제시하고자 합니다. 저희 학교에서 근무하시는 지구과학 선생님과 제가 같이 고민을 해서 사실은 지구과학 선생님께서 먼저 제안을 주셨어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뭔가 인공지능과 함께 융합해서 할 수 있는 거리가 없을까, 네, 그런 고민을 하셨고, 이런저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이 정도의 결과물을 얻게 되었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화면 오른쪽에 보시는 이 문제는 실제로 지구과학 선생님께서 본교의 그 정기고사에 문제를 출제하신 것입니다. 보시면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류하는 탐구 활동이다라고 해놓으셨고, AI 프로그램에 접속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사실은 내용을 보면 인공지능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없어도 당연히 풀 수 있는 문제들, 당연하죠. 지구과학 시험 문제니까요. 그런데 이분께서는 계속 고민을 하고 계셨던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인공지능 지식이 필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뭔가 이렇게 융합하는 모습을 보이는 이런 시도가 또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셔서 이런 문제를 출제하신 거다 라는 말씀을 좀 주셨고요. 문제를 막상 내고 보니 실제로 수업 시간에 AI 프로그램을 뭔가 하나 이제 그러니까 지구학 수업 시간에 이런 걸 개발하는 거는 아니더라도, 실제로 그런 프로그램은 정보 시간에 개발을 하더라도, 뭔가 같이 융합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실제로 혼자 이렇게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아서 이런저런 시도를 하시다가 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한테 또 의뢰를 하셨고, 제가 보니까 이렇게 제가 실제로 수업하던 그 것에 바로 이제 적용을 해서 또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흔쾌히 수락을 한 상태이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프로그램이 하나 만들어졌다. 네, 그것을 공유해 드리고 살펴보는 방법을 이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주제는 은하 분류하기입니다. 은하 분류하기이고요. 이것은 실제로 2022 개정교육과정에 있는 지구과학이라는 과목 안에 하나의 주제입니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은하 분류하기라는 주제가 있습니다. 사실 이 지구학 선생님께서도 이런 내용도 같이 이제 고민거리로 항상 가지고 계셨기에 이런 수업으로 또 제 입장에서는 발전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2022 개정교육과정 안에 있는 융합과학 탐구라는 과목도 한번 보시면 아주 재밌습니다. 융합과학 탐구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모의 실험 등을 이용한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학 수업 시간에도 빅데이터, 인공지능,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심지어 딥러닝이라는 것까지 쓰는 겁니다. 모의 실험, 시뮬레이터를 뭔가 활용해서 실험을 하는 것까지도 이제 과학과에서 충분히 다룰 수 있겠다라는 생각인 것이고요. 디지털 탐구 도구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시각화하고 모델링하고 예측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 조심스럽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과학 선생님 혼자 이 모든 것들을 실제 수업 시간에 학생들을 다 가르치는 것은 무리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인공지능을 활용한 모델링, 사실 이것만 해도 저희 정보교과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고, 핵심적인 내용이라서 과학 선생님들이 하시면 안 된다 이런 의미보다는 이것을 제대로 가르치는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과연 이것을 전공하지 않은 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학생들을 가르치는 정도까지 하실 수 있을까? 이것은 오히려 융합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저희 정보 교과와 함께요.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이고요. 이제
지금 이런 것도 보시면 데이터를 수집하고 수집한 데이터의 뭐 타당성과 신뢰성을 평가할 수 있다, 뭐 시각화한다, 예측한다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말하자면 인공지능과 융합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단순한 어떤 뭐 플랫폼이나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뭐 단순하게 어떤 적용을 한다 이런 의미는 절대 아니에요. 여기서 예측하려면 실제로 인공지능 모델링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모델링을 하려면 인공지능 원리를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 융합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다. 뭐 그런 뜻으로 이제 여기까지만 한번 다시 교육과정부터 한번 말씀을 좀 드린 것이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이 주제로 돌아와서 지구과학이라는 과목 안에 나오는 은하 분류학이 그리고 그것을 이제 뭐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이제 분류하는 것을 목표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뭐 방법적인 측면에서는 다양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티처블 머신을 사용해서 이미지를 집어넣고 이제 뭐 학습을 시킨 다음에 새로운 이미지를 넣어서 분류해보는 그런 것도 간단하게는 그런 것도 하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뭐 그것도 좋지만 실제로 그 일반 고등학교에서 한 2, 3학년 뭐 선택 과목으로 학습하는 선택 과목으로 이제 뭐 선택할 수 있는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과목 중에 뭐 데이터 과학이라는 과목도 있고 인공지능 기초라는 정보교과의 과목이 있습니다. 그런 과목에서는 이것을 얼마나 딥하게 가르치는지 그것을 이제 융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일단 제가 이 미션을 받았을 때 그 지구학 선생님으로부터 이제 요청을 받았을 때 처음 들었던 생각이 데이터의 개수가 충분한가라는 거였어요. 실제로 선생님께서는 지금 막대 나선 은하, 정상 나선 은하, 타원 은하 이 세 가지 레이블에 대한 이미지가 총 10개씩밖에 없었습니다. 사실은 이걸 학습시킨다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 턱없이 부족한 숫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채워 넣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 채워 넣은 결과가 뭐 한 90장 정도 되는데요. 이 90장을 이제 사실 모으는 것이 일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한번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지금 이게 크롬 브라우저고요. 크롬 브라우저에서 이제 좀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크롬 브라우저에서 이게 이미지라는 게 있는데요. 이미지에서 예를 들어 막대 나선 은하를 검색을 하면 막대 나선 은하에 관련된 이미지들이 나옵니다. 물론 이들 이미지 중에 예를 들면 이런 것은 이게 막대 나선 은하인가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제가 이제 뭐 정확하게 모르긴 한데 어쨌든 정상 나선이 아닌가 얼핏 보기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나선 은하에 대한 것이니까요. 어쨌든 말하고자 하는 것은 검색해서 나오는 거라고 전부 다 이거라고 이해하시면 절대 안 된다라는 뜻인데요. 어쨌거나 이 이미지들을 제가 한 번에 다운로드 받는 방법을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한 번에 받냐면요. 저는 이제 웹 앱을 이렇게 설치를 해놨어요. 이 앱의 이름이 이미지아이입니다. 이미지아이. 제가 이걸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IMAGEY입니다.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네, 요겁니다. 이미지아이. 요렇게 검색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지금 이건 이미지에서 검색을 했는데요. 전체로 가볼게요. 전체로 가서 이미지아이를 검색을 하면 요렇게 나와요. 제일 위에 크롬 웹스토어라고 나옵니다. 여기에 가시면 웹앱들이 좀 있어요. 쭉 있는데 여기에 전 지금 이미 설치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나오는데 아마 크롬에 설치하기 뭐 이런 게 있을 겁니다. 걔를 클릭하시고 설치해 주시면 이렇게 뜹니다. 아니면 요 모양, 네, 요 모양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나와요. 이 중에 여기에 딱 고정시켜서 쓰고 싶으면 요 핀을 딱 클릭하시면 네, 고정시켜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어쨌든 이제 요런 것들을 이제 참고하셔서 요거를 설치하시면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린 것이고요. 다시 돌아가서 막대 나선 은하가 이제 등장을 했을 때 요 이미지 아이 이 아이콘을 한번 눌러 볼게요. 아이콘을 탁 누르면 이렇게 뜹니다.
이것은 이 페이지, 지금 열려있는 이 본 페이지의 이미지들을 여기서 쭉 나열을 해주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아주 간단하게 타입을 딱 누르시면 확장자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뭐 JPG가 좀 뭐 일반적이죠. JPG를 선택을 하고 Select All을 누르면 121개의 이미지들을 한 번에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클릭 한번 해보겠습니다. 탁 클릭하는 순간 다운로드를 누르시면 그 121개의 이미지가 한 번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쫙 들어오게 되는 거죠. 네, 이 이미지들을 이렇게 한 번에 쭉 다운로드를 받아서 그때부터 이제 이 이미지들을 전처리, 저희는 이제 전처리라고 부르는데요. 전처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얘가 진짜 막대 나선 은하의 이미지인지 뭐 정상 나선 은하의 이미지인지를 판단해서 지울 건 지워야 한다라는 의미인데요. 실제로 이렇게 보시면 다들 막대 나선 은하 같은데 얘는 어떨까요? 뭐 제가 봤을 때 이게 막대인가? 이건 정상 나선 은하 아닌가요? 지금 막대 나선 은하라고 받았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또 쭉 내려가다 보면 대부분은 막대 나선 은하인 것 같지만 얘는 또 어떨까요? 얘는 또 이미지가 너무 작기도 하고요. 이런 것은 학습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삭제를 해버리는 과감하게 그런 방법도 필요하고요. 이렇게 쭉 살펴보셔야 합니다. 이런 것도 이거는 제가 잘 모르지만 이것도 정상 나선 은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제가 얘기했던 이거는 막대 나선 은하가 긴 것 같다, 아닌 것 같다 이런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사실은 정보 시간에 못해요. 정보 시간에 할 수도 없고 사실은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사실 이 분야의 전문가는 당연히 지구과학 선생님이시고 그러니까 당연히 지구과학 선생님으로부터 학생들은 정확하게 배워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배운 학생들이 지구과학 수업 시간에 이런 이미지들을 다운로드 받고 그러니까 레이블링, 이걸 레이블링이라고 합니다. 레이블이 이름표라는 뜻이고요. 이름표를 달아준다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이 데이터에 이름표를 달아주는 과정인 거예요. 막대 나선 은하라는 이름표 안에 이 이미지들을 집어넣는다라는 것이 결국은 레이블링을 한다라는 의미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막대 나선 은하가 아니면 삭제한다. 이게 바로 이제 레이블링 작업인 것입니다. 삭제하고 더하고. 이것은 이제 지구과학 수업 시간에 막대 나선 은하와 정상 나선 은하, 타원 은하를 배우면서 학생들이 이런 과정을 실습을 하면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이 이제 지구과학 수업 시간에 의미가 있다면 데이터를 이렇게 모으는 것이 정보 수업 시간의 입장에서 보면 사전 작업으로 저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학생들이 이제 지구과학 수업 시간에 이런 것을 해오게 되는 그런 진정한 의미의 어떤 융합이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미도 그런 것도 한번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지구과학 시간에 데이터의 레이블링을 이뤄내면 결과적으로는 저처럼 정상 나선 은하도 지금 이렇게 모아놨어요. 지금 정상 나선 은하인데 지금 이거는 막대 나선 은하 같죠. 이게 이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데이터를 수집하다 보면 이렇게 오염된 데이터, 이걸 오염됐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얘도 지금 오염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이게 간간이 몇 개가 들어가 있는 채로 학습이 돼버리면 얘도 지금 삭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얘도 막대 나선 은하 같은데요. 아닌가요? 좀 정확하진 않지만요. 어쨌든 이렇게 오염되어 있으면 우리가 생성하는 모델의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레이블링, 그러니까 데이터 전처리 과정이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늘 하는 말이 있잖아요. 빅데이터에서,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진짜 빅데이터가 중요하고 빅데이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양질의 데이터다. 그러니까 이제 그 목적에 부합하는 데이터들이 정확하게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나선 은하인가요? 이거는 타원 은하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네, 이런 작업을 지구과학 선생님과 지구과학 수업 시간에 하면 재밌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타원 은하도 잠깐 한번 볼게요. 이런 건 타원 은하인가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아니지 않나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닌가? 그 외가 하나 더 있다고 들었는데 이게 그 외일까요? 어쨌든 이제 그건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일단 이렇게 제가 한번 모아봤고 일부러 막 섞여 있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수집을 하다 보면 이렇게 섞인다라는 그런 의미도 좀 그런 말씀도 드리는 것이 의미가 있어 보여서 일단 모아놨고요. 데이터를 이렇게 다 모았어요. 예를 들어 그리고 테스트는 뭐냐면 학습을 시킬 때 아예 학습을 시키지 않을 데이터를 빼놓는 거예요. 그래서 모델이 다 만들어지고 나면 그러니까 그 모델을 만들 때 썼던 데이터를 또 검증을 할 때 쓰면은 그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시킬 때 다 써놓고서는 학습시킬 때 실컷 썼던 이미지를 또 이제 테스트 해본다고 하는 것이 좀 웃긴 상황인 거니까요. 그래서 얘네들은 아예 학습시킬 때 배제시키고 다 시켜놓은 모델을 가지고 얘를 넣어서 얘를 정상적으로 분류를 해주는지를 한번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예, 테스트라고 이름을 붙여놓은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4개의 폴더를 제 로컬 디스크로 다운로드 받은 후에 그 파일을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얘를 이제 압축을 한 것이죠. 압축을 해서 만든 파일이 이 파일입니다. 네, 갤럭시 zip 파일이라는 것인데요. 이 갤럭시 zip 파일을 네, 잠시만요. 네, 여기 이건데요. 얘를 구글 드라이브에 올리고 구글 드라이브에서 우클릭하셔서 공유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뭐 이런 거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여기에서 링크 복사를 눌러요. 링크 복사 완료. 그럼 링크가 복사가 됐잖아요. 그렇죠? 링크가 복사가 된 다음에 그러면 저게 뭐냐면 구글 드라이브에 어떤 파일을 올리고 그 파일에 공유 링크를 딴 거예요. 공유 링크. 그럼 예를 들면 그것은 그 링크를 지금 붙여 넣은 거예요. 지금 시크릿 모드로 붙여 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누구나 이 링크만 있으면 이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무슨 상황인지? 자, 이 상황에서 제가 이제 구글 콜앱을 하나 열었어요. 콜앱은 이제 콜앱 링크를 따로 이제 뭐 드릴 텐데요. 그 콜앱 링크에 이제 접속을 하시고 이 파일에서 여기 드라이브에 사본 저장을 먼저 하세요. 드라이브에 사본 저장을 하시면 새로운 파일이 하나 생성이 됩니다. 똑같은 파일인데 새로운 파일이 하나 생성이 되고 거기에서 지금부터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하시면 되는데 따로 작업하실 건 사실은 없고요. 이거 쭉 그냥 실행시켜 보시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 아까 드라이브에 있는 갤럭시 zip 그러니까 이미지 파일이죠. 얘를 링크를 복사를 했잖아요. 얘를 어디다 붙여 넣을 거냐면 여기 느낌표 G 다운에 붙여 넣을 거예요. G 다운에 어떻게 붙여 넣냐면 보세요. 자, 요만큼까지는 원래 이제 넣어야 되는 거고요. 요 뒤에 붙어 있는 얘가 해당 문서의 아이디입니다. 그 문서는 어디에 있냐면 지금 이렇게 붙여 넣은 요게 아까 그 공유 링크예요. 아까 그 zip 파일의 공유 링크고 그 공유 링크 중에 지금 파일 /d/ 있는 숫자 1부터 그 다음에 뷰 앞에 있는 슬래시 전까지 요만큼이 이 공유 문서의 이 파일의 공유 파일의 아이디가 되는 것입니다. 얘를 컨트롤 C 해서 요 뒤에 딱 붙여 넣어 주시면 얘를 클릭해서 다운로드 받으면 클릭을 실행시키시면 이렇게 갤럭시 zip 파일이 다운로드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요렇게 이제 데이터를 불러서 쓰시면 되고 제가 실제로 한번 해볼게요. 근데 이제 요거 하기 전에 일단 요거는 아까 링크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이 문서에서는 얘부터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지금 텐서플로우에서 케라스라는 게 있는데 그 케라스 버전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이걸 안 하면. 그래서 얘 버전을 다운그레이드 시킬 겁니다. 지금 2.13이 지금 콜앱에 적용이 되어 있는데 2.12로 다운그레이드 시키겠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얘를 딱 실행을 시키면 이렇게 나와요. Y 아니면 N, 그러니까 yes or no가 되겠죠. yes, Y를 넣으시고 엔터를 딱 치시고 잠깐만 기다리시면
그래서 뭐 이 지금 프롬프트 창이 나타나도 잠깐만 기다리세요. 기다리시면 지금 삭제를 하는 중이에요. uninstall. 삭제를 하는 중이고, 네, 이제 삭제가 다 됐다고 나오죠. 삭제가 다 된 다음에 다시 2.12 버전을 설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뭐 갑자기 이제 저는 지금 녹화를 하면서 일시정지 했다가 보여드리는 거라 뭐 금방 이렇게 설치가 된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시간이 좀 걸려요. 이렇게 설치가 다 되고 나면 세션 다시 시작하기가 나오거든요.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다시 시작하시면 이게 이제 적용이 되는 것이고요. 오른쪽 위에 보시면 다시 시작하는 중 해서 이내에 다시 할당을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거를 클릭하시면 돼요. 네. 클릭해 보셨을 때 이게 버전을 알아보는 건데, 텐서플로우가 지금 버전이 뭐냐, 우리가 아까 뭐 목표로 한 게 2.12 버전이거든요. 2.12 버전이 깔려 있어야 제대로 동작을 하는데 마침 보니까 2.12 버전 이제 확인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데이터 로드 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G 다운 받으려면 그 공유 그 파일에 공유를 걸고 공유 링크 중에 ID 부분을 추출해서 컨트롤 C 해서 여기 붙여넣고 실행시키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얘를 실행을 시키면 지금 코렘 옆에 이제 문서 모양을 누르면 나오는데요. 사이드바에 새로 고침 보이시죠? 여기 지금 실행이 다 됐고 새로 고침을 딱 누르면 이렇게 나옵니다. zip 파일,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를 실행시키시면 이 zip 파일을 압축을 풀어줘요. unzip 풀어준 다음에 remove 그 zip 파일은 삭제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얘는 삭제가 되고 얘가 압축이 푼 폴더만 생길 겁니다. 네, 보시면 테스트, 막대, 정상, 타원 이렇게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한번 클릭을 해보시면 돼요. 그 다음부터는 뭐 코드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한번 눌러보시면, 그리고 혹시 궁금하시면 이건 뭐 GPT한테 물어보시고, 그러니까 코드 드래그 쭉 하셔서 GPT나 아니면 뭐 리튼에 한번 넣어보시면 설명을 잘 해줄 겁니다. 자, 어쨌든 지금 여기 딱 클릭해 보면 막대 나선 은하의 이미지, 그러니까 데이터의 개수는 94개, 그렇죠? 정상 나선은 75개, 타원은 69개. 뭐 개수의 차이가 좀 나긴 하나 그래도 비슷비슷하게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CNN이 뭐냐면 합성곱 신경망의 줄임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딥러닝이라는 대표적인 학습 방법, 요즘 아주 핫한 학습 방법이고, 딥러닝 중에서도 이제 이미지를 가지고 뭘 할 때 아주 성능을 발휘하는 특별한 알고리즘을 합성곱 신경망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의 줄임말이 이제 CNN이라고 합니다. C가 이제 컨볼루전이라는 뜻인데요. 합성곱이라는 뜻이고요. 컨볼루전 뉴럴 네트워크의 줄임말입니다. 전공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것은 이제 모르셔도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쭉 한번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얘네 지금 이거는 결국은 그 이미지들을 전부 다 숫자로 만드는 겁니다. 이게 전부 다 아까 저 은하들의 이미지를 숫자로 만든 거예요. 신기하시죠? 100x100의 이미지로 다 숫자로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숫자로 만든 것을 다시 지금 이 어레이가 숫자고요. 숫자로 만든 것을 이미지로 다시 불러가지고 한번 보겠다라고 한 겁니다. 제대로 이제 이미지화, 그러니까 숫자화 되었는지, 숫자화 된 것을 다시 이미지화 시켜서, 그러니까 검사하는 거죠. 일종의 검사를 해보니 제대로 돼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다음에 이제 이것은 정답 레이블을 생성을 하는 것인데요. 처음에 94개가 막대 나선 은하예요. 그 다음에 75개가 정상 나선 은하고 69개가 타원 은하입니다. 지금 저 개수만큼 이 숫자를 바꾼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0번으로 나오면 이거는 막대 나선 은하고, 1번으로 나오면 정상 나선 은하고, 2번으로 나오면 타원 은하라고 합시다 라고 하는 게 지금 이 코드에서 결정이 된 거예요. 정답 레이블을 이렇게 생성을 한 것이죠. 이거는 이제 연구자가 이렇게 설정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막대 나선 은하의 데이터 개수가 줄었다 그러면 그 개수만큼 이 숫자를 바꿔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을 통해서 이제
요 설명을 또 해야 되는데 이건 넘어갈게요. 그냥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을 해서 데이터를 뭐 마련을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마련한 것을 CNN 네트워크에 넣는데 이 CNN 네트워크를 설계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주의해야 할 것은 여기 지금 이 이미지는 무조건 100x100으로 만든 거예요. 실제로 이미지는 100x100짜리가 아니에요. 이건 100x100짜리가 아닌데 우리가 이제 요 네트워크에 넣어서 학습을 시킬 때는 이것을 100x100으로 위에서 이미 100x100으로 제가 지금 로드를 그렇게 받은 겁니다. 지금 네, 여기 보시면 로드 이미지가 보이시죠? 로드 이미지의 타겟 사이즈를 100x100으로 해놓은 것이고요. 이거는 컬러 모드가 아니라 이제 그레이 스케일이라고 흑백 모드로 이미지를 전부 다 받겠다. 자, 100x100으로 줄인 이유는 이미지를 동일한 사이즈로 만들기 위해서이고, 그리고 하필이면 왜 100x100이냐? 이게 숫자가 너무 크면 학습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리고 이거는 뭐 컬러로 들어갈 필요가 없다. 왜냐면 지금 우리가 구분하려고 하는 막대, 정상, 탐원, 은하는 사실은 색깔로 구분하기보다는 형태로 구분을 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컬러가 들어갈 필요가 없다. 컬러로 들어가면 더 오래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RGB 값이 들어가서 3배가 더 오래 걸린다. 그러고 보면 3배 이상이 될 수도 있고요. 어쨌든 다시 이제 내려와서 CNN을 적용하는 여기서 아까 제가 이제 요거 말씀드렸죠. 100x100. 그래서 우리가 애초에 이미지를 100x100으로 받았기 때문에 인풋 쉐이프를 100으로 넣어야 되고, 이 지금 1은 흑백으로 했다라는 채널의 개수입니다. 이 뭐 무슨 말인지 몰라도 넘어가셔도 돼요. 만약에 이게 이제 컬러로 할 거면 이거를 1이 아니라 3으로 넣어야 돼요. RGB라서.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건들 필요 없고요. 제일 마지막에 있는 요거 지금 여기에 3이라고 적혀 있죠. 이 3이 뭐냐면 출력 계층인데, 우리가 분류하려고 하는 게 결국은 3가지로 분류를 하는 거잖아요. 막대, 정상, 타원. 3가지로 분류하기 때문에 3을 넣은 것이고, 만약에 여기에 그 외의 은하, 그래서 레이블을 하나 더 붙이면 총 4개가 되는 거잖아요. 4개. 그러면 여기 4개로 분류를 하실 거면 이걸 4로 바꿔주셔야 해요. 이렇게. 일단은 지금 현재는 3이기 때문에 3으로 하겠다고 선언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학습을 시킵니다. fit가 학습이란 뜻이에요. 배치 사이즈는 5라고 했고, 에포크는 30입니다. 30번 반복하는 동안 한 번에 5개의 이미지씩 넣을래 라는 뭐 생각으로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이 부분 또 설명을 충분히 들으셔야 이해가 돼요. 여기 스텝이라는 개념도 나오는데 일단은 잘 모르실 테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게 1에폭 되는데 34번의 스텝을 거쳐요. 그러니까 이 34가 스텝이고, 이 스텝 곱하기 5 배치 사이즈 곱하면 170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쵸? 34 곱하기 5 하면 170. 그 170이라는 숫자는 어디서 나온 거냐? 그러니까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에서 요거 때문에 나온 겁니다. 166. 총 이미지가 원래 200 몇 개가 더 있는데 72개는 따로 떼놓고 실제로 학습시킬 때는 166개만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자, 이것도 왜 그런지는 설명을 드리려면 한참 걸리기 때문에 일단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학습시킬 때 200개 넘게 있는 데이터가 있지만 그 중에 166개만 쓸래라고 여기서 선언을 한 것이고, 그 166개를 가지고 한 번에 5개씩 밀어 넣으려고 하니까 166을 5로 나누면 아마 이제 몫이 34일 거예요. 그래서 33이 되려나요? 그래서 나머지가 있으니까 34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은 이제 그 5가 다 안 돼도 나머지가 남더라도 하긴 해야 되니까 스텝이 있어야 되긴 있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34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이미지를 한번 다 밀어놓고 학습시키는 것을 1에폭이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그 1에폭을 총 30번 반복을 해서 학습을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인공지능 학습을 진행하는 과정인데요. 자, 보십시오. 어큐레시 로스가 뭐냐면 에러율입니다. 에러율이 뭐 지금 이렇게 좀 높은 편이다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거 보이시죠? 원래 1.1에서 지금 막 이렇게 내려오면 0.08, 0.05까지 내려가고 있어요. 어큐리시는 0.3에서 0.9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전에 학습시키는 데이터를 166개를 하고 나머지 몇 개가 또 남아 있었잖아요. 그걸 왜 남겨두냐면 학습시킬 때는
그 166개의 데이터로 학습을 시키고 그러면서 그 시키는 그 데이터들로 어큐러시를 계산을 해요. 그리고 여기 밸리데이션 VAL이 밸리데이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평가, 검증이라는 뜻이죠. 밸리데이션 어큐러시는 뭐냐면 아까 전에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에서 따로 떨어뜨려 놓은 몇 개 있었잖아요. 몇십 개. 그걸로 한번 이 모델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검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습할 때 안 쓰고 떨어뜨려 놓고 얘를 가지고 검증을 해서 모델의 성능을 한번 평가하려고 하는 건데 지금 보면 별로 안 높죠. 어큐러시가. 얘는 지금 학습할 때 쓰는 데이터니까 높지만 얘는 별로 안 높아요. 사실 이거는 학습이 썩 잘 된 거라고 볼 수 없어요. 왜 그런지는 아까 설명을 드렸죠. 이미지 데이터가 사실 조금 부족해요. 양질의 데이터가 아닌 거예요. 좀 쓸데없는 것도 막 들어가 있고. 그래서 그것을 레이블링을 좀 그러니까 전처리를 좀 잘해야 된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고, 이 지금 정확도와 에러율을 한번 보는데 지금 트레인 데이터는 이 로스, 그러니까 에러율이 쭉 떨어지는 것을 0에 거의 수렴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밸리데이션, 그러니까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에서 떨어뜨려 놓은 그 데이터들은 학습 시킬 때 쓰지 않은 데이터들의 그 에러 값은 점점 올라가는, 이러면 학습이 제대로 안 되는 건데 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거의 마무리입니다. 우리 아까 완전히 따로 떨어뜨려 놓은 요거 있죠? 3개의 이미지. 그 3개의 이미지를 이렇게 불러온 거예요. 똑같이 그레이스케일로 이렇게 불러온 거고요. 이건 좀 애매하긴 하나. 이게 막대 나선 은하인 것 같고요. 이게 정상 나선 은하, 얘는 탕원 은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얘도 불러다가 이렇게 지금 이게 프리딕트, 우리가 아까 만든 모델 이름이 모델 언더바 CNN, 우리가 이름을 정해준 거예요. 거기에 프리딕트를 한 거예요. 분류를 해봐라 라고 한 것이고요. 그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이미지 얘예요. 얘 이미지를 이제 확률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보면 확률로 표현한 것인데요. 첫 번째가 우리가 이제 아까 레이블 첫 번째가 뭐였어요? 막대. 이게 막대입니다. 막대, 그러니까 이 이미지가 막대 나선 은하일 확률. 요게 정상 나선 은하일 확률. 얘가 타원 은하일 확률이에요. 순서대로. 지금 첫 번째 이미지를 지금 이게 확률이 제일 높죠. 얘라고 분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델은 별로 안 좋은 모델이 되는 거죠. 저거는 원래 막대 나선 은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지금 지수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 이에 마이너스 3승이니까 여기에서 요렇게 가면 돼요. 0.00이고 얘는 이에 마이너스 1승이잖아요. 그러면 0.9, 얘는 0.9, 얘가 제일 높네요. 이제 마이너스 4승이니까 앞에 둘, 셋, 넷, 그러니까 0.00031 될 테니까요. 제일 높은 건 이거예요. 두 번째 이미지는 정상 나선 은하로 잘 분류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자, 세 번째 이미지는 타원 은하여야 할 텐데요. 이것도 제일 앞에 있는 것을 막대 나선 은하로 지금 분류를 하고 있죠. 0.7. 그러니까 제일 높은 게 결국은 그것으로 분류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저 모델은 별로 성능이 좋지 않은 모델이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끝났는데, 일단락 났는데, 이제 마지막은 이렇게 한번 붙여봤어요. 요것은 이렇게 실행을 시키면 파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을 해서 이제 뭐 지금 데이터들 중에 지금 이거 우리 학습시킬 때 다 썼던 데이터이긴 한데, 만약에 학습시킬 때 데이터 쓰지 않은 데이터가 있다면 그런 것을 한번 넣어보는 거죠. 이렇게 넣어보면 지금은 학습시킬 때 썼던 데이터라서 제대로 아마 네네, 이건 정상 나선 은하라고 지금 분류를 하는데, 지금 실제로 이걸 아까 다시 한번 보면 정상 나선 은하에 있던 데이터를 한번 검증을 해봤더니 저걸 정상 나선 은하로 분류를 해준 거였네요. 근데 실제로 저게 정상 나선 은하인지 아까 클릭한 게 이 주변에 있던 거였던 것 같은데, 정상 나선 은하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다르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요거 한번 넣어볼까요? 여기는 이제 막대 나선 은하잖아요. 막대 나선 은하를 넣어보면, 네, 이거는 막대 나선 은하입니다 라고 분류하는 거죠. 밑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확률이 나오잖아요. 확률 중에 제일 높은 게 얘예요. 맨 앞에 게 제일 높기 때문에 이걸 막대 나선 은하로 분류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이제 이렇게 제가 준비한 것들을 말씀을 좀 드린 것인데요. 이제 이것이 왜 융합 수업이냐라는 측면에서 마지막으로 짧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지금 보시면 사실 이것을 분류한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구과학에서 아주 의미가 있는 활동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무슨 은하다, 이건 무슨 은하다. 그것들을 이제 분류해 놓은 그 이 데이터를 가지고 정보 시간에 오면 사실 이게 무슨 은하인지는 별로 안 중요해요. 정보 시간에는. 다만 그런 분류해 놓은 데이터가 있다라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 가지고 우리가 모델을 만들어 볼 수가 있으니까요. 이런 모델. 그리고 실제로 뭐 저 같으면은 지금 2학년, 3학년, 특히 3학년 과정에서는 딥러닝까지 가르치는데요. 딥러닝을 가르친다라는 건 뭐냐면 여기에 있는 코드의 내용을 다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단순히 문법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지금 이런 숫자들이 실제로 어떻게 알고리즘이 구성이 되어 있는지, 왜 이런 숫자들이 들어가는지를 충분히 설명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무엇인지, 쉐인 패딩이 무엇인지, 활성화 함수 렐루가 무엇인지, 소프트맥스를 왜 쓰는지, 이런 것들을 학생들하고 수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보면 CNN을 적용한 은하 분류를 하겠다라는 그런 수업으로 봤을 때는 지구과학과 정보를 융합한 수업으로 볼 수 있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네. 이번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제 이와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언제든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같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